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는 바로 질량 중심, 무게 중심, 그리고 안정성입니다. 니오, 같이 한번 알아볼까요? 화면을 보시면 달리는 선수의 몸에 여러 요소들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빨간 점은 질량 중심, center of mass, 아래로 향하는 주황색 화살표는 중력선, line of gravity, 발 아래 파란 면은 기점면 base of support, 그리고 대각선 화살표는 힘 벡터, force 벡터입니다. 엘리트 선수들은 단순히 열심히 뛰는 것이 아닙니다. 이 물리학의 기본 법칙들을 몸으로 조작하여 더 높이 점프하고 더 빠르게 달리고 더 날카롭게 방향을 전환합니다. 오늘 수업이 끝나면 여러분도 그 원리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핵심 개념입니다. 질량 중심, center of mass, 콤스컨치이란 무엇일까요? 오른쪽 그림에서 빨간 십자 표시가 보이시죠? 이것이 바로 질량 중심입니다. 이 지점은 신체가 모든 방향에서 균형을 이루는 정확한 공간적 지점입니다. 쉽게 말하면 체중의 힘이 집중되는 위치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이 똑바로 서 있을 때 이 질량 중심은 배꼽 바로 뒤쪽, 골반 안쪽에 위치합니다. 스포츠에서는 이 지점을 기준으로 자세를 평가하고 생체 역학을 분석합니다. 핵심 코칭 포인트는 이겁니다. 선수가 폭발적인 힘을 내기 전에 자신의 질량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 하나, 질량 중심은 고정된 점이 아닙니다. 완전히 동적입니다. 새 그림을 보세요. 왼쪽의 기본 자세에서는 중심이 몸통 중앙에 있습니다. 가운데 그림처럼 앞으로 숙이면 질량 중심이 앞으로 이동합니다. 오른쪽처럼 팔을 위로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중심이 위로 올라갑니다. 신체 부위를 움직이면 이동된 질량에 비례하여 공간 좌표가 함께 이동합니다. 이것이 스포츠에서 어떻게 활용될까요? 체조, 다이빙, 그리고 점프 도약 준비에서 바로 이 원리가 쓰입니다. 도약 직전에 팔을 강하게 위로 올리면 질량 중심이 위로 당겨져 더 높이 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질량 중심이 몸 바깥으로 나갈 수도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이것이 바로 좌표의 외부화입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세요. 선수가 공처럼 극단적으로 몸을 웅크리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질량 중심은 물리적 신체 바깥으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회전축이 몸 외부에 형성됩니다. 이 개념은 다이빙과 체조의 공중 회전에서 핵심적으로 활용됩니다. 이 보이지 않는 외부 지점을 중심으로 신체를 단단히 압축하면 회전 반경이 좁아져 공중 회전 속도가 크게 빨라집니다. 마치 피겨 스케이터가 팔을 모아 더 빠르게 도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이번에는 높이뛰기 이야기입니다. 왜 엘리트 높이뛰기 선수들은 곡선으로 도움닫기를 할까요? 오른쪽 그림을 보면 직선 경로와 제이커브 경로가 비교되어 있습니다. 제이커브는 곡선형 도움닫기입니다. 이 곡선은 측면 기울기를 만들어 수평 속도를 수직 양력으로 변환하고 질량 중심을 미리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절대 직선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곡선이 바깥쪽 발을 단단히 딛게 하여 도약전 안쪽 다리를 위로 강하게 밀어 올리는 지렛대 역할을 합니다. 자, 역사상 가장 혁신적인 스포츠 기술 중 하나를 분석해 봅시다. 바로 포스버리 플롭입니다. 세 장면을 보세요. 왼쪽부터 도약, 척추 아치, 그리고 바 통과입니다. 이 기술의 핵심은 놀랍습니다. 선수의 신체가 바 위를 통과할 때 질량 중심은 오히려 바 아래를 지나갑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공중에서 척추를 뒤로 과도하게 젖혀 신체를 활 모양으로 만들면 질량 중심이 몸의 구조 아래로 내려가기 때문입니다. 이 원리 덕분에 선수들은 실제 도약력보다 훨씬 더 높은 발을 넘을 수 있습니다. 물리학이 만든 기적이죠. 이제 안정성에 대해 이야기할 차례입니다. 역학적 안정성이란 신체가 움직임에 저항하고 정지 상태를 유지하며 가해지는 힘을 원래 위치를 잃지 않고 견디는 능력입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선수가 강한 힘을 받고 있음에도 버티고 있는 것이 보이시나요? 화면 하단을 보면 안정성을 결정하는 네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질량 마스, 체중이 클수록 안정적 질량 중심의 높이, 낮을수록 안정적 중력선, line of gravity,
기점면 안에 있어야 안정적 기점면 base of support. 넓을수록 안정적 이 네 가지를 동시에 조작하는 것이 스포츠에서 최고의 안정성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두 가지 핵심 개념을 더 명확히 합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선수가 네 발로 지면을 짚은 자세를 보세요. 파란색 영역이 기저면, base of support, 보호입니다. 이것은 지면의 모든 접촉점 사이의 공간적 영역입니다. 그리고 질량 중심에서 수직으로 떨어지는 주황색 점선이 중력선, Line of Gravity, LOG입니다. 안정성의 기하학적 규칙은 아주 단순합니다. 수직 중력선이 기점면 내부에 닿으면 안정적이고 기점면 밖으로 나가면 넘어집니다. 이것이 모든 정적 스포츠 자세를 결정하는 보편적 법칙입니다. 그렇다면 안정성을 어떻게 의도적으로 조절할 수 있을까요? 두 자세를 비교해 보세요. 왼쪽은 발끝으로 서 있는 자세, 즉 최소 기점면 펄스, 최대 높이입니다. 오른쪽은 네 발로 납작하게 엎드린 자세, 즉 최대 기점면 펄스, 최소 높이입니다. 공식은 이렇습니다. 안정성은 질량 중심 높이와 반비례하고 기점면의 총 면적과 비례합니다. 발레 선수는 불안정한 자세로 우아함을 표현하지만 레슬링 선수는 강한 충격을 버티기 위해 최대한 안정적인 자세를 취합니다. 강한 충격에 대비하려면 무게를 낮추고 지면 접촉을 넓히십시오. 발 하나로 서 있으면 안전 여유가 극도로 줄어듭니다. 이제 100m 달리기 스타트를 분석해 봅시다. 흥미롭게도 단거리 선수는 의도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를 만듭니다. 세 단계를 보세요. 1단계 제자리에 질량 중심이 낮고 기점면이 매우 넓으며 안정성은 100%입니다. 2단계 준비, 질량 중심이 올라가고 기점면이 줄어들며 안정성은 56%로 떨어집니다. 3단계 출발, 질량 중심이 높고 기점면이 극히 좁으며 안정성은 0%입니다. 폭발적인 선형 가속은 역학적 안정성에 점진적이고 계산된 파괴를 요구합니다. 단거리 선수는 안정적으로 머물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중력선을 좁아지는 기점면 밖으로 격렬하게 밀어내도록 자세를 해체합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의도적 불균형이라는 고급 개념을 봅시다. 왼쪽은 알파인 스키 선수입니다. 중력선이 기점면 바깥으로 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의도적 불균형입니다. 선수가 자발적으로 중력선을 기점면 밖으로 밀어내어 고도로 통제된 낙하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른쪽은 공중에 뜬 골키퍼입니다. 기점면이 완전히 사라진 완전한 자유 상태 (complete unmooring입니다). 만약 안정성이 움직임에 대한 저항을 의미한다면 엘리트 민첩성은 그 완전한 반대, 즉 빠르고 격렬한 방향 전환을 위해 신체를 완전히 분리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오늘의 핵심 결론입니다. 왼쪽은 높은 안정성이 필요한 경우 출발 블록에서 신호를 기다리는 선수입니다. 5개 접촉점, 낮은 질량 중심, 중력선이 기점면 중앙에 위치합니다. 목표는 출발 신호 전까지 긴장을 견디는 것입니다. 오른쪽은 높은 불안정성이 필요한 경우 출발 순간입니다. 기점면이 최소, 질량 중심이 높고 중력선이 기점면 바깥에 있습니다. 목표는 즉각적인 움직임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결론은 이것입니다. 완벽한 균형은 도구이지 필수 조건이 아닙니다. 생체 역학은 전략적 최적화의 기술입니다. 엘리트 선수들은 필요할 때 안정성을 높이고 즉각적인 움직임이 필요한 순간에는 의도적으로 무너뜨립니다.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